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33표 차이로 당선된 군산수협 조합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미 3명의 조합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요. 군산시 수협은 즉시 대행체제에 들어갔지만 크게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4,7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군산시 수협입니다. 지난 6일 이곳 조합장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시 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살포한 금액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33표 차이로 누르고 간신히 당선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은 선거에 당선된 지 6달 만에 조합장이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군산 수협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협법에 보면 조합장의 구금, 거리, 의료법에 정한 60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이사회 정한 순서대로 직무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찰은 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9월 13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수협은 현직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또다시 조합장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주 버스 파업으로 전주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도 임금이 문제였는데요. 난폭운전과 불친절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임금 문제 때문에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툭하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하루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인 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파업의 볼모로 잡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명절에 그냥 사람들 많이 오고 다니고 헌디 왜 그러냐고요. 전주 시내버스의 파업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16년에 3차례, 2017년에 2차례, 지난해 3차례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버스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또 파업 사태가 해결됐다 해도 노사의 관심 바뀐 난폭운전과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병폐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파업을 했어? 뭐가 잘못돼서? 응?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해도 무엇을 더 잘해달라고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전주시는 해마다 5개 시내버스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무기력합니다. 반복되는 파업에 발목 잡혀 장기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적자를 내는 벽지 노선의 버스를 감축하면서 마을 버스를 도입하는 문제, 또 버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서 버스 타기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지간선제 도입. 해마다 파업은 되풀이되고 불친절 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노사 갈등과 무능력한 행정당국 사이에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려는 농민들에겐 야속한 비였는데요. 당장 내일까지는 계속 날이 굳을 것으로 보여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개 가운데 8개는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사나흘만 버티면 추석상에 올랐을 배들이 온통 진흙탕에서 나댄 겁니다. 태풍 피해도 뼈아프지만 잇따라 쏟아지는 비가 농민은 더 야속합니다. 이걸 주워서라도 담은 10원이라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비 온 상태에서는 전부 다 썩어버리니까 소비자들한테 못 줘요. 강풍이 휩쓸고 간 비닐하우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비닐이 흉물술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비닐은 다시 씌워도 되지만 문제는 곧바로 내린 비 때문에 흠뻑 젖어버린 이 흙입니다. 땅이 다 젖어서 작업을 못해요. 감자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감자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말려도 안 돼. 시간상으로 맞질 않아요. 아직은 고개를 세우고 가을 햇살 머금어야 할 벼들도 모두 누워버렸습니다. 다시 세우는 작업엔 군부대가 동원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쓰러진 벼들이 빗물에 잠기며 피해가 배로 늘었다고 농민은 한탄합니다. 나락이 넘어진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밑에 있는 깔린 나락들은 싹이 나요. 한 30%밖에 우리는 못 건져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1년 농사인데 참 심정이 그냥 안담한 처지죠. 태풍이 지나간 뒤 지금까지 240여 헥타르의 낙과 피해가 접수됐고 1,4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습니다. 내일까진 날이 계속 굳을 것으로 예보된 상황. 태풍을 맞아 멍든 농심이 잇따라 쏟아진 비로 덧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JTB 전주방송은 그동안 서울 중심의 플랫폼 경제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전북형 공유경제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공공 배달 앱을 구축하고 있는 군산시와 사무실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시한 민간업체의 사례를 통해서 전북형 플랫폼, 전북형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박태진 씨.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매달 33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 130만 원짜리 가게에서 부담하기엔 큰 돈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저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일반 음식점은 모두 24,500여 곳. 이 가운데 5천여 곳이 배달 앱을 쓰고 월 수수료로 2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대형 음식 배달 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도내에서만 연간 12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군산시가 지역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무료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산상고 야구의 전설 역전의 명수에서 이름을 빌렸습니다. 민간 배달 앱과 경쟁해 이길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10% 할인 혜택이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연계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입니다. 물가 안정도 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자립 경제, 군산시 어떤 그 자립 경제를 실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으로. 공유 사무실 창업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스페이스 코웍은 업무와 모임 공간을 공유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와 230년 전에 설립된 미국 최고의 은행이 한 사무 공간을 공유합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입주 업체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같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옆에서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전남 나주 혁신도시까지 모두 4곳의 공유 공간을 열었는데 200개 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연결과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런 물리적인 가까운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첩하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위기는 오히려 지역의 경제 자립을 이끄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교육부에 이어서 서울교육청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평가받는 일제고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평가 의무화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초학력 지원 내시다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서울교육청도 최근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그 놓치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이른바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평가 도구와 방법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가 의무화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도 가세하면서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의무화에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학교별로 교사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검사해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임교사가 활동을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괄적으로 통일돼서 뭐 몇 학년과 몇 학년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양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열화 등을 이유로 전수 평가 대신 표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장수군 공무원들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찾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완주군이 이달부터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임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인삼밭의 가림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 피해 복구에 일손을 보탭니다. 인삼밭 등 44.5헥타르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장수군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한편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태풍 링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가가 추석 연휴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완주군이 이달부터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500여 명에게 이용권과 미용권을 지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5,000원짜리 이용권 4장이 지급되며 완주군 내 이발소와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의 대표 문화축제인 흥부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흥부제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흥부전을 만나볼 수 있는 축하 공연과 흥부놀이터, 흥부놀부 명랑운동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오는 30일까지 3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장을 담그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통장 농촌문화학교는 순창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농촌 체험을 하고 직접 장을 담궈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에도 9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실내 체육관이 모인 종합 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따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900억 원을 투입해 15,000석 규모의 육상 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500억 원을 투입해 전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도가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유치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와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6개 연구 지원기관이 참여해 스마트 그린 에너지, 자동차 융복합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선정해 신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연구소와 기업에 해마다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바이크 같은 민간 공유 자전거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동헌 의원은 카카오바이크가 지난 7월부터 전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유 자전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무단 점유에 대한 적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2도, 전주 31도, 남원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아침부터 밤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 소식은 없겠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